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화상 수업 시간에 수리물리 2가 개설되지가 않고 수리역학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이 수리물리 2를 이후에 나오는 빠지는 부분을 좀 옵셔널로 가르쳐 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수리물리 우리가 다루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 특수함수, 스페셜 펑션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복소수 함수, 컴플렉스 펑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옵셔널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소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스페셜 펑션을 이해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물리학에서 어느 경우에 이제 이런 함수가 등장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방정식이 바로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일반 물리학에서도 배웠고 전자기학에서도 이제 배웠고 할 텐데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써보게 되면은 진공에서의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이버전스 E가 이제 0이다. 물론 차지가 있으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로 이렇게 쓰여질 텐데요. 0인 경우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방정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컬 E가 마이너스 dB dt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식이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B가 0이라고 하는 식도 있었죠. 자, 그렇게 되고 컬 B는 이번에 컬 B는 엡실론 제로 뮤 제로를 이제 곱하고 dE dt 이렇게 이제 네 개로 쓰여지는 식을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컬 E를 한번 컬을 더 취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배우셨던 이 캘큘러스에서 컬과 이런 뭐 벡터 프로덕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개하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참조로 해가지고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아이덴티티를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다이버전스 E는 맥스웰 방정식에서 0이 된다고 이제 했으니까 이것은 이 라플라시안의 E 벡터가 걸린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쓸 수도 있지만은 이 컬 E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dB dt였으니까 이것을 대입을 해가지고 써봤더라면은 자, 컬과 이제 타임 드리버티브 순서를 바꿨을 때 컬 B를 먼저 우리가 계산하도록 하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컬 B라고 하는 것이 엡실론 제로 미 제로 곱하기 d dt였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써보게 되면은 이 E 벡터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을 우리가 이제 같이 조합을 해보게 되면은 이 벡터의 라플라시안 취한 것에서 빼기 자 우리가 이 엡실론 제로 뮤 제로 곱한 것을 c 제곱분의 1이라는 양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식이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웨이브 방정식이다 라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c라고 하는 것은 이 벨로시티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웨이브 방정식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방정식입니다. 자, 앞서의 파동 방정식이 실제 이 물리계에서 등장될 때 보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써보죠. 이렇게 쓰여진 파동 방정식에 등장하는 전기장 벡터가 실제 물리 시스템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공간에 대한 어떤 디펜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런 전자기파 형태로 이제 기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똑같은 2를 써가지고 조금 혼란스럽겠지만은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자 여기 이제 c제곱분의 1이 있고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다는 것이 이 exponential의 i 마이너스 i 오메가 t승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타임 디펜던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미분할 때마다 시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i 오메가가 이제 하나씩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고 이제 더 이상 타임 드리브티브는 없고 이렇게 r에 대한 함수로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게 되면은 이제 이 E 벡터에 대한 방정식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E를 이제 벡터를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쓰겠습니다.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러면은 C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E가 0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C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을 우리가 K제곱이라고도 씁니다. 뭐 웨이브 넘버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물리 강의할 건 아니니까 그냥 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모양이 이런 형태로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벡터 노테이션을 띄웠다고 했는데 각 성분별로 다 만족이 되는 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방정식을 우리가 헬름홀츠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헬름홀츠 방정식, 즉 바꿔 말하게 되면은 성분별로 써보게 되면은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것이 x, y, z 두 번 미분한 것을 이제 더한 것이죠. 이런 것이 이 x, y, z의 함수 2에 걸려 있고 여기다 이제 k제곱 2 한 것이 0이다라는 이런 형태의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편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이 편미분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에서 이 맥스웰 방정식과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방정식이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은 파동함수 psi라고 하는 그 파동함수가 이제 x, y, z의 t 이게 공간과 시간의 이제 함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런 것이 해밀토니안 h가 이제 psi에 걸려 있는 이 해밀토니안 h라고 하는 것은 오퍼레이터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2n분의 h바 제곱의 라플라시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함수 x, y, z 함수 이 부분 이렇게 쓰여진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이제 h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t에 대한 미분이 공간에 대한 미분과 이제 포텐셜을 곱해주는 이런 것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의 경우에도 이것이 어떤 이 h psi라고 하는 것이 아이겐 밸류를 가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퍼레이터 h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아이겐 밸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겐 밸류를 2라고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타임 파트는 사라지고 즉 바꿔 말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다시 2 psi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이 psi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IH 바 한 다음에 타임 드리버티브 한 것이 2 psi가 나오니까 H 바분의 2 하고 여기 i가 붙어 있었더라면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요. 자, 이런 팩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공간 x, y, z의 함수였다라고 하면은 이 psi에 IH 바를 곱하고 타임 드리버티브를 취하면은 2만 하나 빠져나와 가지고 바로 이 psi 꼴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오른쪽에 이제 쓰게 된 것을 보면은 여기는 시간이 이제 미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h phi가 e phi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퀘이션을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퀘이션도 보게 되면은 앞서서 우리가 봤던 맥스웰 방정식과 거의 유사한데요. 이것이 헬름홀츠 타입 방정식의 라플라시안 이렇게 이제 phi 건데다가 조금 달라지는 것은 이 v5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온다는 정도죠. 물론 이 v5 때문에 더 이상 헬름홀츠 방정식은 아니고 이 항이 보태져 있는 그런 방정식이 되는데 이 또한 편미분 방정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헬름홀츠 방정식을 직각좌표계에서 한번 써보았었는데요. 다시 써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라플라시안의 2라고 하는 것이 x, y, z에 대해서 각각 두 번씩 미분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이 마이너스 k제곱 2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헬름홀츠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지 될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2라는 것이 물론 x, y, z의 함수인데 지금 이 x, y, z에 대한 각각의 편미분들이 쭉 여러 개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풀이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2라고 하는 함수가 x만의 함수, y만의 함수, z만의 함수에 곱으로 쓰여져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솔루션이 항상 이 세 가지, 즉 x, y, z 함수에 곱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해서 우리가 특별한 해를 구해보고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일반 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 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라플라시안을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라플라시안 2라고 하는 것이 지금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A, B, C에다가 우리가 x에 대한 두 번 편미분을 걸게 되면은 이 AX에만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 AX라는 것이 x만의 함수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b와 c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자, 두 번째 나오는 항은 이번에 이제 y에 대해서만 걸리게 되니까 이 b를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것에다가 이제 ac는 그냥 남게 되고, 마찬가지로 z에 대한 경우에도 우리가 c를 두 번 미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것이 k제곱 2니까 a, b, c 한 것이 0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제가 같진 않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 식 전체를 a, b, c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주게 되면은 a분의 1 d제곱 a dx제곱 더하기 b분의 1 d제곱 b dy제곱, 마찬가지로 c분의 1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항은 그냥 k제곱만 남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을 변수 분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separation of variable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가 되냐라면은 첫 번째 항을 보게 되면은 a제곱 아니 a분의 1에다가 이제 두 번 미분한 것을 한 거니까 x의 함수겠죠. 두 번째는 보게 되면 y만의 함수, 세 번째는 z만의 함수고, 그 다음에 더하기 k제곱인데 k제곱은 상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항을 왼쪽에 놓고 나머지 항을 다 오른쪽으로 넘겼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왼쪽 항은 x만의 함수, 오른쪽은 y와 z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다 상수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항이 항상 이 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 상수를 우리가 한번 아무 이름이나 붙여보죠. 그것을 마이너스 a 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마이너스 4를 붙였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나중에 플러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세 번째 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된다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말했던 대로 마이너스 4로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a 경우를 보게 되면은 a분의 1 곱하기 두 번 이제 미분한 것이 마이너스 a 제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써주게 되면은 캐피탈 A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마이너스 a 제곱 a 이렇게 된다는 의미죠. 뭐 플러스도 뭐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식들을 각각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오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이 small abc가 arbitrary는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k제곱 한 것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해줘야죠. 자, 그러니까 모든 거에 플러스 4를 취했다라면 솔루션이 없겠네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도 나온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은 이 식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식이죠. 예를 들어서 a 하나를 놓고 보자면은 a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 플러스 a제곱 라지 a거나 또는 마이너스 a제곱 라지 a거나 이렇게 쓰여지니까 바로 하모닉 오슬레이터 이퀘이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가 사인, 코사인으로 풀리는 하모닉 오슬레이터고, 플러스 a제곱이었더라면은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또는 뭐 익스포넨셜 함수로 풀리는 경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왔던 이 편미분 방정식을, 헬름홀츠 방정식을 우리가 변수 분리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하모닉 방정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었을 때 여기 나와 있던 A, B, C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K제곱하고의 이 관계만 만족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small a, b, c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물리 문제인데요. 그 물리에서 주는 이 조건들,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제 따져가면서 이 small a, b, c를 정하게 되고, 그렇게 정한 것을 가지고서 솔루션을 구하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이 처음에 리니어 이퀘이션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솔루션들을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일반회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푸는 것을 우리가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가서 필요할 때 찾아보고 한번 익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다 재밌어지는 것은 이 separation of variable을 우리가 직각좌표계 XYZ가 아니라 cylindrical 좌표계나 spherical 이 좌표계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cylindrical 좌표계에서 한번 separation of variable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우리가 헬름홀츠 방정식인가요? 라플라스 안에다가 k제곱 psi를 더한 것이 0이 된다. 라는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라플라시안을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쓰고 그래서 이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다시 써보게 되면은 제가 그냥 여기다 썼습니다. 써보게 되면은 자, 로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미분, z에 대한 미분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1학기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라플라시안 더하기 이제 k제곱 psi가 0이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것을 separation of variable 하기 위해 가지고 rho, phi, z라고 하는 세 개의 베리어블에 대한 함수인데 이것을 rho만의 함수 p, phi만의 함수 phi, z만의 함수 large z 이 프로덕트로 쓰여진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 식을 다시 적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rho 분의 1이 있고 rho에 대한 미분은 p에만 걸리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이 나중에 p, phi, z로 다시 한번 나눠주게 될 텐데요. 일단 이것을 한번 써보게 되면은 이 로에 대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p에만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hi, z는 따로 이제 남아 있겠죠. 자,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이 phi에 대한 미분도 마찬가지로 p는 그냥 있을 테고 이 phi만 이제 우리가 두 번 미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z는 남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 phi는 그냥 있고 z에 대해서 이제 두 번 미분하니까 이런 항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k제곱에 p phi z가 0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식을 다시 우리가 p phi z로 나눠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서 봤던 것처럼 맨 첫 번째 항은 p분의 1에다가 이게 되고 phi z는 없어지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 변수 분리가 된 형태로 이 식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앞서와 같은 논리로 첫 번째 나올 항은 우리가 이 로만의 함수가 되고 두 번째는 phi만의 함수, 세 번째는 z만의 함수가 되니까 각각을 이제 상수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지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나눈식을 다시 한번 써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썼을 때 자, 이 마지막 항을 z항만 우리가 오른쪽으로 넘겨놓고 왼쪽을 그냥 뒀더라면은 오른쪽은 z만의 함수, 왼쪽은 rho하고 phi만의 함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이 어떤 상수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논리죠. 그래서 그 상수가 되는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L제곱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도 이제 가능한데요. 그 부호 따지는 것은 실제 물리 문제에 맞게 우리가 이제 풀 때 그때 등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마이너스 L제곱이다라는 상수로 잡게 되면은 그러면은 Z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Z에 대해서 스몰 z를 두 번 미분한 것은 L제곱 Z다 해서 하모닉 오슬레이터 형태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있을 때 하모닉 오슬레이터이긴 한데 플러스일 때는 그냥 익스포넨셜의 LZ 이렇게 이제 풀리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파이에 대한 것을 볼 때도 이 파이가 나머지 것들은 이제 파이가 등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이너스 m 제곱이라고 이걸 이제 상수 취급을 해가지고 그 식을 써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m 제곱을 썼는데요. 이 이유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구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코사인 또는 그러니까 코사인 m 파이 또는 사인 m 파이 이런 형태가 될 텐데요. 지금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각을 표시하고 이게 이제 2파이만큼 바뀌어서 제자리 돌아왔을 때 원위치해 가지고 다시 똑같은 함수값이 되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m이라고 하는 것이 인테저로 우리가 정수로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것이 이제 만약에 코사인
여기 마이너스 m제곱이 아니라 플러스 m제곱이었더라면은 익스포넨셜의 m 파이 이런 형태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이 파이만큼 바뀌더라도 원위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풀려야지 되고 원위치 해가지고 같은 값을 주기 위해서는 m이 정수가 되는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려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m제곱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물리적인 그 조건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남은 로 부분만 써보게 되면은 그 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m이라던가 앞에서 나왔던 l가 이제 사실 k가 묶여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따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방정식인데요. 이 방정식을 이제 조만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 헬름홀츠 이쿠에이션을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앞서서 우리가 다뤘던 이 헬름홀츠 방정식을 라플라스에 해당하는 것을 스피리컬 좌표에서 써주고 뭐 조금 더 지저분하지만 하여튼 쓸 수는 있죠. 그렇게 쓰고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k제곱 사이다. 이렇게 하게 되고 같은 논리로 이것이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프로덕트 형태로 솔루션이 쓰여진다. 라고 이제 세퍼레이션 베리어블을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다시 소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집어 넣어 가지고 또 각각의 항들이 세타만의 또는 뭐 r만의 파이만의 함수가 되는데 그것들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다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또 쓰는 것이죠. 자, 앞에와 같이 이 앵글 파이는 Z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앵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돌아왔을 때 2파이만큼 돌아왔을 때 원위치해야 된다는 조건에서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쓰고 이제 m은 정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와 이제 흡사한 것이 이 또 다른 앵글, 이 세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세타는 Z축에 대해서 이제 벌어져 있는 그 앵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금 파이와는 이제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앵글 세타는 이것이 0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이제 제한되어 있는 이런 좌표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따로 이제 변수 분리를 한 것이 상수가 된다라는 조건을 써주게 되면은 즉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상수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람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띄어서 써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세타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나머지를 써보게 되면은 R에 대한 식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이 식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가 다 따져봐야 될 식인데요. 첫 번째 이 파이 앵글에 대한 것은 하모닉 오슬레이터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나온 이 세타에 대한 식은 보게 되면은 조금 모양이 복잡합니다. 지금 이 식을 잘 보시게 되면은 형태가 사인 세타분의 1의 dd 세타 이런 형태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이 d 사인 세타, d 세타를 이제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면은 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t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로 썼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인 세타 분의 1의 dd 세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ddt 이렇게 이제 변수 치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사인 세타를 t라고 이제 잡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변수 치환을 해서 써보게 되면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형태로 좀 더 특이한 형태의 이 방정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타 대신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t라고 하고 이 여기 나와 있었던 이런 함수 세타라는 것을 이제 세타 함수인데요. 이것을 p라고 쓰고 이제 t의 함수로 이렇게 대치해 가지고 식을 적어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이 방정식도 우리가 따로 띄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것이 이제 R에 대한 식인데요. R에 대한 식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던 식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다시 보도록 하죠. 슈레딩거 방정식 경우에도 우리가 이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헬름홀츠 방정식하고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은 조금 달랐던 것이 가운데 이 포텐셜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이 포텐셜은 우리가 하이드로젠 애텀을 풀거나 뭐 어떤 걸 하거나 주로 이 R만의 함수로 즉 스피리컬리 시메트릭한 포텐셜로 대부분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V가 R만의 함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 앞서서 했던 것과 같이
separation of variable을 해보게 되면은 자, angle phi에 대해서는 앞서와 똑같이 이 하모닉 이퀘이션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는 앞에서 봤던 것과 또 흡사한 같은 모양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r 부분 함수 이 방정식을 쓸 때만 이 자리에 이제 VR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거의 흡사한데 요 포텐셜이 들어오는 VR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것만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양자학을 배울 때 하이드로젠 애텀이나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면은 이 포텐셜 V가 쿨롱 포텐셜로 R분의 1 형태로 쓰여진다던가 또는 뭐 다른 형태 이런 것을 이제 따져가면서 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요 앞에서 나왔던 요 방정식은 앞에와 거의 같은데요. 요 부분이 앞에서는 이제 람다라고 썼었는데 이번에는 L 곱하기 L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요것도 이제 물리에서 등장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양자학에서 앵귤러 모멘텀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배우게 되면은 이 자리에 람다를 쓰는 대신에 L 곱하기 L 플러스 1을 써야지 이제 이 앵귤러 모멘텀 컨셉이 잘 살아납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도 이제 물리에서 제공되는 이 상수 표현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실린드리컬 잡히기에서 그 로, 그 다음에 phi, z 이렇게 이제 변수 분리를 해가지고 식을 나눠서 써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로 부분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의 형태를 다시 써보면은 지금 이런 로, dd로 이런 식으로 쭉 쓰여지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지금 보시는 것을 여기다가 n제곱 로 되어 있는데 n로를 x라고 치환을 해가지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합니다. 뭐 두 개는 똑같은 모양인데요. 일단 이렇게 이제 써보았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쓰여지는 이 미분 방정식은 물론 이건 이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껏 배웠던 그 풀이 방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를 보게 되면은 x제곱, 뭐 x 이런 게 이제 막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미분 그 ODE에서 여러분들이 D 오퍼레이터를 쓰고 했을 때 함수까지 나와버리게 되면 풀기가 간단치가 않은데요. 물론 몇 가지 풀리는 경우는 있었죠. 자, 이 경우에도 이제 그런 함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형태로 쓰여지는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베셀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 베셀 이퀘이션이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한 특별한 경우인데요. 이것을 푸는 일반해를 구하는 방법은 물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푸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지난번 숙제에 제가 잠깐 이제 소개를 한 이 시리즈라고 하는 시리즈 솔루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풀기도 하는데요. 이 시리즈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고 지난번 숙제에서도 간략하게 이제 개념을 소개를 했으니까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베셀 펑션은 우리가 그런 시리즈 솔루션으로도 구하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엉뚱한 함수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 generating function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 x와 t의 함수로 우리가 exponential의 2분의 x승 곱하기 t 빼기 t분의 1 이렇게 된 함수를 g라고 부른 다음에 t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테일러 전개를 했다라고 하고 그 테일러 전개의 n창 앞의 계수를 jnx다 이렇게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테일러 전개라고는 했지만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개되는 형태로 이렇게 쓰여진 형태입니다. 그렇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테일러 전개와는 좀 다르죠. 이 음의 마이너스 무한대 차수까지 이제 가는데 이것은 뭐 로랑 시리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로랑 익스펜션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개를 했을 때 나오는 앞에 이 코에피션트 펑션이 바로 베셀 이퀘이션의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적어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제 계산을 했느냐라는 것인데 그냥 전개를 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gxt라고 하는 것을 쭉 전개를 해가지고 t의 n승 앞에 나오는 계수를 우리가 다시 모아보게 되면은 다시 또 그거 계수조차도 이제 이렇게 시리즈 썸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시리즈 썸이 바로 우리가 이 베셀 함수에 이것을 이제 베셀 함수, 베셀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베셀 펑션의 시리즈 익스프레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셀 펑션의
시리즈 형태의 익스프레션을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했던 이 시리즈 솔루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얻어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하모닉 이퀘이션의 사인 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즉 바꿔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앞에서 나왔던 z제곱에다가 m제곱 z가 0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풀었다 그러면은 sin mz 코사인 mz 이것이 이제 해가 된다는 것을 알죠. 자, 요 sin mz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베셀 펑션입니다. 그 m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이제 n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이제 x 값이 뭐 어느 범위로 갔을 때는 사인처럼 작동된다라는 것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asymptotic expansion 뭐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부분에 가서 나중에 이제 배우던가 스스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코사인에 해당하는 솔루션도 존재를 합니다. 그 솔루션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요. 여기 지금 적어 보았습니다. y라고 쓰여져 있는 이런 함수인데 베셀 펑션에서 물론 얻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베셀 펑션은 아닙니다. 이 좀 특이한데요. 이렇게 얻어진 것이 코사인 함수를 사인 함수로 바로 표시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그런 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관계되어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이 베셀 함수의 또 다른 버전, 즉 코사인 버전에 해당하는 y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 유도하고 억구하는 것은 너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있다라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사인 사인을 쓰는 대신에 이 코사인 mz에다가 i 사인 mz를 하게 되면은 exponential i mz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상당히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셀의 경우에도 우리가 베셀 j에다가 iy를 더한 이런 형태와 이제 빼기를 더한 그 exponential의 마이너스 i m z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죠. 요 위에 것은 이제 i m z에 해당이 되는 셈이고 이런 함수를 우리가 한켈 펑션, first 한켈, second 한켈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의만 열심히 떠들어주는 게 뭐 별로 감흥도 없고 크게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소개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요. 바로 슬린드리컬 좌표계에서 우리가 하모닉 오슬레이터에 해당하는 이퀘이션이 베셀 이퀘이션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 솔루션이 코사인 사인 라이크한 솔루션이 우리가 그것이 이제 베셀의 J, 베셀의 Y다라고 불리고 그것의 이제 컴플렉스 콤비네이션이 한켈 펑션이라고 불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앞서서 세타 부분에 대한 방정식도 우리가 따로 뽑아 놓았었는데요. 그 방정식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방정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헬몰츠 방정식에서는 그냥 람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나올 때는 제가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말을 하면서 람다가 L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쓰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른쪽 이퀘이션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퀘이션도 앞서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t라고 뭐 또는 여기서 이제 x라고 불렀네요. 자, 코사인 세타를 x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치환을 한 다음에 이 식을 다시 적어 보게 되면은 그 식 모양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또 다른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인데 뭐 우리가 그냥 구할 수 없는 해를 구할 수 없는 그런 방정식 형태가 쓰여집니다. 자, 이런 방정식이 이제 물리에서 또 물론 중요하게 등장되는 셈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맥스웰 방정식을 풀거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거나 하는 것을 변수 분리를 해서 풀려고 하면은 꼭 이 방정식을 풀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이 르장드르 이퀘이션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자, 우선 이 중에서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m이 0이 되는 그 특별한 경우를 먼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요 항만 빼고 적으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1 빼기 x제곱에 p 두분 미분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xp 프라임 더하기 뭐 l이라고 써도 좋고 이제 람다 px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이퀘이션을 우리가 르장드르 이퀘이션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르장드르 이퀘이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앞서 그 베셀 펑션, 베셀 이퀘이션과 비슷하게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스퀘어 루트 1 빼기 2xt 더하기 t제곱분의 1 자, 이런 제너레이팅 펑션이 왜 르장드르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문제라고 이제 가가지고
포텐셜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뭐 그걸 여기서 좀 설명하기는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대학원 전자기 잭슨 책을 보면 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너레이팅 펑션에서부터 이 급수 전개를, 이번에는 이제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전개인데요. 그 계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르장드르 이쿠에이션의 솔루션, 즉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좀 지저분하기는 하죠. 뭐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n에 이 깔때기 씌워놓은 것은 2분의 n은 정수가 아니죠. n이 홀수인 경우는 정수가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가장 큰 정수,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n이 3이라 그러면은 2분의 3은 1.5인데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가우스리안 이 깔때기를 씌워 놓은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3인 경우에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1.5를 넘어서지 않는 가장 큰 정수니까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로 PN을 얻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줌으로써 앞서서 나왔던 이 스몰 m이 등장되는 그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것을 우리가 associated 르장드르 펑션, 뭐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위에 이퀘이션도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separation of variable로 우리가 로나 r 파트, 그 다음에 또 이 phi 세타 이런 파트를 쪼개놨을 때 각각의 이제 코사인, 사인, 라이크한 해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의 그 특별한 함수 모양을 우리가 스페셜 펑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베셀 펑션을 소개를 했고, 이번에 이제 르장드르 펑션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로우로 우리가 표시했을 때는 베셀이 나온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스피리컬 좌표기에서 다시 분리를 했을 때는 이 베셀 타입하고는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스몰 r에 대한 separation of variable로 나온 방정식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쓰여졌는데요. 이 형태는 베셀과는 조금 다르고, 하지만 베셀과는 좀 비슷한 사촌간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우리가 스피리컬 베셀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여기 나와 있는 식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왜 이제 베셀과 사촌이다라고 말을 했냐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여러분이 아는 베셀 펑션에다가 스퀘어 루트 KR 이렇게 이제 나눠주게 되면은 이 해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베셀 펑션을 스퀘어 루트 r이라고 하는 이런 웨이트를 줘가지고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스피리컬 베셀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 함수 형태가 j, y, 앞에서 이제 코사인, 사인, 라이크 한 게 캐피탈 J, 캐피탈 Y가 있었죠. 자, 마찬가지로 스몰 j, 스몰 y라고 쓰고, 스피리컬 베셀은 한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스몰 h로 표시해가지고 스피리컬 한켈 펑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를 좀 더 배우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뭐 광섬유, 광통신 이런 걸 한다고 할 때 그때도 이제 베셀 함수가 나오고, 또는 뭐 디프렉션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도 한켈 펑션이 나오고 많은 데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함수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수리물리에서 배웠던 기억을 되살리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에는 이 베셀 펑션이 이제 또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등장이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modified 베셀, modified spherical 베셀 이런 경우도 나오는데,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페셜 펑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만큼만 하고, 또 다른 중요 토픽인 컴플렉스 베리어블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적분, 적분은 잘한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적분을 한번 해보시죠. 자,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데 x분의 sin x를 적분을 해라. 부정적분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이제 부정적분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다뤘던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정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분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0에서 무한대까지 하니까 0 대입하고 무한대 대입하고 뭐 이런 것을 쭉 했었는데, 지금 경우에는 애당초에 부정적분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답이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이제 써놓았네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할까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 컴플렉스 베리어블 시오리, 컴플렉스 펑션 시오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컴플렉스 베리어블, 컴플렉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이 x, y라는 좌표가 아니라 이제 베리어블을 x 더하기 i, y라고 이렇게 이제 묶은 다음에 이것을 z라고 하는 컴플렉스 베리어블로 이렇게 이제 다루는 것이죠. 그런 z의 함수를 우리가 컴플렉스 펑션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fz라고 하면은 x 더하기 i, y 묶어놓은 것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z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훌륭한 컴플렉스 펑션이 되겠죠. 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sin z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 conjugate다라고 해가지고 x 빼기 iy 이것을 이제 z바 또는 뭐 z스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또는 뭐 컴플렉스 이 펑션의 베리어블의 페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z에다가 z바를 곱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걸 이제 한다고 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쓰여진 것은 우리가 fz만의 함수가 아니라 z와 z바의 함수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z와 z바를 x, y 두 개가 이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인 것처럼 z와 z바를 우리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함수에 따라서는 z와 z바 두 개를 다 이제 포함하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z만 또는 z바만 포함하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은 바로 이 z바는 없이 z만의 함수로 주어지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 펑션이라고 일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컴플렉스 펑션 fz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이것을 이제 미분을 하는 우리가 컴플렉스 펑션의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이 앞서서 배웠던 이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컴플렉스 펑션을 z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라고 할 때 이 z를 이제 델타 z만큼 시프트 시킨 데서 이제 다시 fz를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델타 z를 0으로 보내는 리밋을 취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df dz 그래서 또는 f 프라임 z 이렇게 이제 부를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델타 z를 0으로 보낸다. 그런데 델타 z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은 델타 x 더하기 i 델타 y 이렇게 쓰여지겠죠. 즉 바꿔 말을 하게 되면은 x와 y 두 개의 베리어블이 이제 관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편미분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이 x, y 이 두 개의 베리어블에 대한 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또 다른 함수니까 h라고 불러보겠습니다. h, x와 y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을 x 값만 조금 변화시켜 주면서 미분을 하는 경우 또는 y 값만 변화시켜 주면서 미분을 하는 경우 바로 편미분의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이 dh, dx라고 하는 것은 y는 상수 취급을 하고 x만 변화시키면서 이제 바꾸는 경우다라고 말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dh, dy는 이제 x를 픽스하고 y만 바꾸는 경우였었죠. 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델타 z라고 하는 것은 델타 x 더하기 i 델타 y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x도 변화시키고 y도 변화시킨다 이런 것인데 뭐 우리가 어느 쪽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델타 x만 바꿀 수도 있겠죠. 델타 y는 0으로 하고 즉 x에 대한 편비분처럼 우리가 델타 z를 바꿀 수도 있고 또 y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우리가 이 df dz라고 하는 그래서 델타 z를 0으로 보내 가지고 복소수 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는 가장 큰 조건이 바로 어떻게 변화시키든지 간에 즉 델타 x 델타 y를 어떤 형태로 바꾸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든지 간에 값이 항상 같게 나오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f'z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프로치하는 델타 z가 0으로 가는 어프로치 방법에 상관이 없이 항상 같은 값으로 가줄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미분된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함수의 미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이제 필요한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f라고 하는 함수가 우리가 z의 함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앞서서 이제 z만의 함수다란 말을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고 이 z가 x 더하기 i, y니까 어쨌든 x 더하기 i, y들이 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 두 개의 함수, x와 y의 함수하고 또 다른 x와 y의 함수인데 이제 v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i가 붙어 있는 식으로, 즉 바꿔 말하면은 이 f라고 함수는 컴플렉스 함수인데 리얼 파트를 우리가 이제 u라고 부르고 이미지너리 파트를 v라고 이렇게 함수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당히 일반적으로 이제 쓴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앞서서 말한 이 델타 z가 0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값을 갖게 요구를 한다면은 이 u와 v가 아비트러리 펑션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del f, del z라고 하는 것을 y는 고정시키고, 즉 del y는 0으로 하고 x만 이제 가는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del f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del u 더하기 I del v 이런 형태일 텐데 x만 움직이면서 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del u del x 더하기 I del v del x 이렇게 되니까 결국 x에 대한 편미분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프로치하는 것을 x만 바꾸는 경우를 본 것인데요. 자, 이번에는 y만 바꾸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 이야기는 지금 del f를 del y만 바꾸는 식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것인데 여기 i가 붙죠. del z에. 그래서 del x는 0이 됐지만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I del y 이렇게 이제 붙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써주게 되면은 i분의 1은 마이너스 i니까 자 마이너스 i del u del y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i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써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i u를 y에 대한 편미분 더하기 dv dy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얻어진 이 두 개가 같아야지 된다라는 것인데 같으려면은 복소수니까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가 다 같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리얼 파트를 보면은 자, du, dx 오른쪽의 리얼 파트는 dv, dy 이게 같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는 마찬가지로 du, dy가 마이너스 dv, dx가 돼야지 된다. 라는 요 조건이 이제 만족이 되면은 즉 바꿔 말해서 u와 v라고 하는 함수가 xy의 함수인데 이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 주게 되면은 바로 미분의 복소수 함수 미분을 조건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컴플렉스 펑션에 요구되는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우리가 코시 리만 컨디션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fz라고 하는 함수, 앞서서 이제 소개한 복소수 함수인데요. 코스 리만 컨디션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함수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 영역에서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라면은 이 여기다가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런 클로즈 커브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이걸 슈링크 해가지고 이렇게 오므라뜨려 가지고 한 점으로 이렇게 모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쭉 모으는 동안에 이 fz라고 하는 함수가 그 안에서 이 무한대가 되거나 이런 이제 난치하늘이 생기지 않고 그냥 컨티뉴스하게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계속 유지가 돼 주면은 그럴 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fz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여기 말한 도메인에서 어널리틱하다 이런 좀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영역을 우리가 simply connected 영역이다, simply connected region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자, 어쨌든 뭐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더 상세한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도록 하고 이런 식의 어널리틱 도메인, 이 simply connected 도메인에 이제 D가 있다고 할 때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임의의 커브 C를 잡아가지고 그 커브 C에 대해서 closed 이제 커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컨투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컨투어 C에 대해서 FZ라고 하는 것을 이 복소수 함수를 요거를 이제 선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항상 0이 된다. 라는 것이 이 코스의 적분 정리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제가 여기 이제 증명 방법을 한번 써놓았는데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게 되면은 fz, dz라고 하는 것이 fz가 u 더하기 iv이고 dz가 dx 더하기 i, d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각기 써주면 이렇게 되는데 자, 리얼 파트 써준 것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그린 시오렘이 있었죠. 즉 바꿔 말하게 되면 어떤 그 벡터를 선적분을 했을 때 클로즈드 패스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2차원 컬러 해가지고 면적 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린 시오림이었었는데요.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그린 시오림을 써가지고 이 식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선적분 나온 것을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각각을 면적 적분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 지금 쓰여진 것처럼 바꿔 써지는데요. 이 안에 나오는 인티그랄 조건이 코스 리만 컨디션을 만족하게 되면 바로 0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 인티그랄 시오렘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면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fz라고 하는 함수가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의 컨투어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라고 하는데 이 컨투어를 이렇게 오므라뜨려 가지고 점점 이렇게 점점 줄여서 오므라뜨려 가지고 한 점으로 모으는 동안에 fz가 걸리는 게 없으면은 즉 싱귤러해지지 않으면 무한대로 가지 않으면은 항상 0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코스 인티그랄 시오렘입니다. 자, Simply Connected Region에서 우리가 이 컨투어 C를 슈링크를 할 때 함수가 싱귤러해지지 않으면은 코스 인티그랄 이 시오렘이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좀 고약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다시 더 이야기를 해보죠. Simply Connected Reg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closed curve를 슈링크 시킬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도넛 쉐입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이럴 경우에는 이걸 아무리 오므라뜨려도 한 점으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런 경우가 이제 simply connected region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다 공간에 어떤 이런 빠지는 데가 없이 주어지는 공간은 simply connected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이 커브를 슈링크 시켜서 한 점으로 모으는 동안에 함수가 싱귤러해지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그런 예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자, z의 n승이라고 하는 fz라는 것이 z의 n승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보죠. 이럴 경우에 이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z가 0이 되는 점을 제하고 나서는 이것이 이렇게 슈링크를 하더라도 fz 값은 유한하게 이제 주어지니까 이 함수를 원점 z가 0인 지점을 둘러싸는 어떤 커브 c를 잡았을 때 이거를 아주 작게 요 원점을 둘러싸는 작은 원으로까지 줄여오는 동안에는 하나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영역을 줄이는 동안에는 즉 바꿔 말을 하게 되면은 제가 너무 급했나요? 다시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좀 이상한데요. 자,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C라고 하는 커브가 있는데 그 커브를 지금 이렇게 이제 원점을 포함하는 요 작은 다시 또 이제 패스를 둘러싸고 그걸 이제 완전히 둘러싸지는 말고 살짝 잘라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패스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다음에 요거 이제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나가는 좀 고약하죠. 다시 좀 확대해서 그려보자면은 이런 형태를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서 왔다가 돌고 올라가서 나가는 자, 이런 형태를 이제 제가 그렸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원점은 이제 여기서 빠졌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함수값이 다 파이나이트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오므라뜨려 가지고 이제 원점은 피하고 이걸 한 점으로 만드는 슈링크 시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죠. 예, 코스이 이제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요 컨투어에 대해서는 0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스 정리가.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컨투어 인티그랄이 선적분이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요거는 굉장히 가깝게 해버리면 요 적분을 이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여기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선적분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캔슬돼서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라면은 이 크게 돌아가는 C에 대한 적분이 그것이 이거에다가 우리가 아까 이제 말했던 요 적분은 0이 돼 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 바깥쪽 도는 거 더하기 안쪽 도는 것. 근데 안되는 반대로 돌고 있죠. 그렇게 하면 0이 된다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바깥쪽 도는 거 더하기 안쪽 반대로 도는 것이 0이다라는 건데 안쪽 반대로 도는 것을 오른쪽으로 넘겨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바깥쪽 도는 것이 안쪽 도는 컨투어와 같다. 죄송합니다. 좀 따라오기 쉽진 않았을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했기 때문에
어떤 이 패스 C에 대한 선적분을 하는 것도 항상 그 원점을 포함하는 작은 원에 대한 이 선적분과 같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C에 대한 선적분을 반지름 R, 작은 반지름 R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게 원을 따라 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R에 대한 Z라고 하는 것은 R 익스포넨셜의 I 세타 이렇게 이제 우리가 Z를 변수를 이제 쓰게 되면은 Z의 n승은 R의 n승에다가 익스포넨셜의 I n 세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DZ까지 해가지고 적분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직접 다 이밸류에이션 해보게 되면은 오른쪽 항이 나오고 n이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어떤 증명을 했냐라면은 여기 나오는 z의 n승 dz라고 하는 것은 어느 클로즈 컨투에 대해서 적분을 하든지 간에 얘는 0이다.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n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n이 마이너스 1이면 넣어보게 되면은 익스포넨셜 항이 없어져 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세타에 대한 적분이 나오고 한 바퀴 돌리는 거라 가지고 2파이 i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이제 캐치를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z분의 1을 선적분을 하면은 2파이 i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꼭 그 z분의 1이 아니라 z 빼기 z0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꼭 원점에 있지 않더라도 옮겨가더라도 항상 2파이 i가 나온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z 빼기 z0분의 fz라고 하는 함수를 선적분을 하게 되면은 요 값은 z가 z0일 때 그리고 z 빼기 z0라고 하는 1차 식으로 나눠준 요 경우에만 이 값은 0 아닌 것이 되고 이 fz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나중에 나올 이야기지만은 z0 이외에는 싱귤레리티를 갖지 않는 그럴 경우에는 요 fz에다가 z0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 값을 한 거에다가 2파이 i를 곱한 게 나오기 때문에 2파이를 나눠주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코스 인티그랄 포뮬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z0에 대해서 또 여러 번 나눠 미분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z0에 대해서 n번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는 좀 더 확장된 포뮬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코스 인티그랄 포뮬라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컴플렉스 펑션을 배울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은 들지만은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했기를 바라고 이 포뮬라를 꼭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을 하면서 익히면은 확실하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앞서 처음 소개할 때 등장시켰던 정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적분을 우리가 얻기 위해 가지고 x로 적분을 하는 대신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z분의 익스포넨셜의 iz를 이게 적분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x 대신에 z를 쓴 것은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쓰기 위해서인데요. 이 복소수 z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지만은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우리가 컨투어 적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어떤 것을 해보냐라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Z라고 하는 복소수 공간에서 반지름이 라지 R이 되는 즉 마이너스 라지 R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다가 원점에서 이렇게 스몰 엡실론이라고 하는 작은 반지름을 갖는 작은 원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이제 플러스 R까지 온 다음에 되돌아가는 이런 컨투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좀 약간 특이한 C라는 컨투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적분을 해보겠는데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Z분의 익스포넨셜의 IZ를 선적분하는 이런 것을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앞서 이제 코시 인티그랄 시오렘에서 지금 이렇게 둘러싸인 회곡선으로 둘러싸인 그 안으로 이걸 쭉 오므라뜨려 갈 때 싱귤러해지는 점이 없으면은 즉 유한하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이 함수는
선적분은 0이 된다라는 말을 했었죠. 즉 이렇게 이제 컨투어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이것은 이제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컨투어 적분을 우리가 쪼개서 보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R에서 이 부분까지 마이너스 엡실론까지 Z분의 이제 익스포넨셜 IZ, DZ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작게 돌아가는 이런 적분하고 그 다음에 엡실론에서 라지 R까지 또 적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크게 돌아가는 적분이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특별히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반대로 크게 돌아가는 적분을 보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z가 x 더하기 i y 꼴인데 y가 포지티브이면서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변화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익스포넨셜의 iz승이라고 하는 게 익스포넨셜의 i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iy니까 마이너스 y승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y가 이 라지 r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돌아가니까 r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이건 0으로 가버리게 되겠습니다. 즉 바꿔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바깥쪽에 이 커브에 대한 반원에 대한 적분은 그냥 0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r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리밋을 생각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엡실론까지 또 이제 엡실론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렇게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z분의 익스포넨셜의 iz, dz 이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항을 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 지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 원점 부분에서는 조금 빼놓은 엡실론으로 빼놓은 건데 빼놓은 것을 이제 무한대 나중에 엡실론을 0으로 보내는 그 리밋을 취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린시플 파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작은 반원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z분의 익스포넨셜의 iz, dz 적분하는 것인데 이 원점을 지나는 작은 값이니까 여기 분자에 있는 익스포넨셜의 iz는 우리가 그냥 z를 0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작게 돌아가는 거에 그냥 z분의 1 dz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고 앞서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었죠.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나왔었죠? 2파이 i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반대로 돌아가니까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파이 i 이렇게 되는데 반만 돌아갔으니까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자면은 마이너스 파이 i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표시를 해보면은 프린시플 파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z분의 익스포넨셜의 iz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더하기 마이너스 파이였으니까 그것이 이제 더한 것이 0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파이 i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z분의 익스포넨셜의 iz, dz 적분한 것이 파이 i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이 iz승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z 더하기 i 사인 z니까 이미지너리 파트만 읽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z분의 사인 z, dz 한 것이 파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z분의 사인 z는 우함수니까 처음으로 와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은 따라서 이거의 절반,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할 때 이 컴플렉스 펑션을 쓰면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정적분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빼놓고 배우지 않은 그 수리물리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제가 짧지만은 그래도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더 이제 뭐 수학 겉핥기 식이니까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여다봐야지 되겠죠. 자, 그것은 이제 스스로 혼자 공부하시도록 하고 또 다루지 않은 우리가 이제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변분법이라고 불리는 라그랑지안을 얻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수리역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여름 코로나 조심하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